제가 여의도 맨해튼 21 빌딩에 사무실을 갖다 연 게 2006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마포로 좀 갔다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다시 맨해튼 21 빌딩 여기 1212호에 다시 이제 스튜디오로 세미나실을 갖다가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의사당,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 국회 의사당역 2번 출구, 3번 출구를 갖다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 근데 요즘 오늘 이제 3월 8일인데 이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참 많은 천막들을 갖다 보게 됐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자, 이 천막 보이시죠, 그죠? 뭐 택시 산업 얘기도 있고 자유한국당, 뭐 김진태, 이정명 의원, 뭐 이렇게 뭐 제명해라, 뭐 이런 요구도 있고요. 저렇게 천막 현수막들 쭉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그 분신한 택시 노동자 이제 영정 사진을 앞에 놓고 이렇게 저기 천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은 2007년 한 11월이나 12월쯤부터 있던 천막입니다. 지금 12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쌀값을 좀 올려라 뭐 이런 요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옛날 구자유한국당 당사 옆에 있는 천막입니다. 옛날 여기도 천막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이쪽은 이제 자유한국당 당사가 옮겨가니까 많이 줄었죠. 이게. 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아마 이제 이분들이 아마 청와대 앞에 만약에 이 천막 농성장을 허용한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는 발 디딜 팀 없을 정도로 수백 수천 개의 아마 천막이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 앞에는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앞으로 오거나 아니면 뭐 광화문으로 가겠죠. 근데 광화문은 이제 뭐 세월호 관련된 천막이 이미 이제 거기를 갖다 점거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광화문에서는 잘 못하겠죠, 그죠? 그래도 광화문 옆에 보면은 다른 천막들이 좀 있습니다. 동아면세점 앞이라든지. 근데 이제 제일 그래도 이제 좀 천막 농성을 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국회니까 이제 국회 앞이니까 그렇습니다. 꼭 뭐 국회에 대해서 무슨 뭐 요구를 갖다가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나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 국회에 대한 요구 뭐 이런 요구들이 전부 천막 농성이나 현수막 형태로 또는 어떤 저기서 일단 집단 시위 형태로 이렇게 이제 뭐 벌어지고 있겠죠. 이게 왜 이럴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권력, 저 국가 권력의 핵심 수단은 규제거나 아니면은 어떤 처벌이거나 아니면은 뭐 예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국가 권력의 어떤 이 수단으로 자기 삶을 개선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자유나 어떤 이익을 뭐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가 권력의 시간이 가면서 규제나 아니면은 처벌권이나 아니면은 예산을 가지고 일반 어떤 이익 집단들이나 일반 어떤 사람들의 삶을 크게 흔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른바 이제 권력 맛을 국민들한테 보게 합니다. 권력 맛이라는 게 권력 휘두르는 맛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유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떤 침해되거나 아니면은 자기한테 어떤 큰 이익을 이렇게 받거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저임금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 최저임금 이하로는 주려면은 회사 문을 닫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처벌을 감수해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규제죠.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규제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피부로 와닿는 큰 변화입니다. 이게 뭐 그 외에 얼마 전에는 저기 그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이렇게 뭐 수천 명이 저기서 이제 시위를 갖다 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립 유치원 법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어떤 뭐 그런 것이 뭐 그런 취지의 어떤 집회였겠죠, 그죠? 자,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점점점 국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국가 권력이 그냥 그 자신들의 삶을 크게 흔들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저기에 시농성하러 올 이유가 별로 없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 권력이 점점 삶에 더 깊숙하게 기입합니다,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권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쥐고 휘두르는 건데, 그 정치의 어떤 그 능력이나 정치의 어떤 그 멘탈리티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말이 필요 없죠. PPT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저게 뭐냐면은 OECD 주요국 GDP 대비 정부 지출과 수입 추이인데, 저 보다시피 이제 한국 저거 이제 1996년하고 2017년 또는 16년을 비교한 건데, 대략 20년 동안 보다시피 지출은 GDP의 22.5%에서 지금 20년 동안 32.26%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3%가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이게. 근데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 독일, 그리고 뭐 그리스, 이태리, 일본 이런 나라들 그 밑에 저 그다음에 있습니다. 뭐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그다음에 영국, 미국 뭐 있는데, 이 나라들은 그 GDP 대비 그 정부 지출이 비율이 보면 더 줄어들거나 늘어도 뭐 소폭 늡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정부 수입 쪽으로 가보십시오. 우리는 대략 137% 정도. 그러니까 1996년에 대장 25%좀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30.5% 정도 됩니다, 이게. 역시 다른 나라들은 거의 그대로거나 줄었거나 소폭 늘었습니다, 이게.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OECD 주요국 GDP 대비 정부 지출 수입 복지 지출인데, 저 복지 지출 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대략 지금 10.4%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입은 저기 정부 수입은 지금 대충 35.26%인데 복지 지출은 10.4%입니다. 자, 근데 저 밑에 스위스 한번 보십시오. 스위스는 정부 수입은 34.5%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 지출은 지금 19.7%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 수입이 한국보다도 적은데 복지 지출은 우리 더블입니다. 이게. 저기 그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 정부 수입이 우리보다 적은데 복지 지출은 2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미국을 보시죠. 미국 정부 수입이 대충 뭐 30한 2% 정도 되는데 복지 지출은 역시 한 20% 가까이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사실 뭐 정부 수입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부고, 또 하나 보면은 이게 공공 부분인데, 공공부는 원래 일반 정부하고 그 다음에 뭐 공기업을 갖다가 합친 겁니다. 이게. 저 공기업 지출까지 합치니까 대략 지금 2017년 현재 GDP 대비 지금 우리가 47.1%입니다. 이게. 그 정부 수입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유럽 나라들은 우리보다 대충 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런 어떤 그 비대한 공기업군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권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어떤 이 돈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권력의 어떤 멘탈리티라든지 권력의 어떤 능력이건 이건 제일하기 짝이 없고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든 그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집단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해야 되고, 자기 어떤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집단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농성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국가 권력을 지금은 근원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영역이 너무나 이게 큽니다. 이게 지금 저건 제가 예산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정부 예산 복지 지출 받고, 그 다음에 공기업 포함한 어떤 공공 부분의 어떤 총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받는데, 규제나 아니면은 무슨 뭐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컨대 뭐 표적 수사, 감사, 조사 얼마든지 대한민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게 옛날 그 변양호 씨가 그랬죠. 우리나라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그건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렇게 되니까 권력을 갖다 잡기 위해 가지고 사생결단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일단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그야말로 권력을 갖다 재탈환하기 위해 가지고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이게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예산이나 이걸 갖다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당겨가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그 예타 면제 사업이죠, 그죠? 그 이걸 갖다가 김경수 지사가 있던 경남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규제 그렇지, 뭐 어떤 형벌들 그렇지, 예산 그렇지, 그 다음에 뭐 공직 인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공기업들 또 뭐 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밑으로 가면 공기업 비정규직이 있을 거고요. 그럼 공기업에 어떤 또 자회사가 있고 또는 1차, 2차, 3차 하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들이 전부 권력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어떤 이 분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권력은 아마 뭐 북한보다는 아마 약하겠지만 아마 OECD 있던 나라들 중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국가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이 영역이 넓은 어떤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리 되면은 전 국민의 투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 국민의 투사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이 좀 이상비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가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바가 이제 엄청나게 넓으니까 아이고 좋아라 막 이런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야말로 권력을 갖다 즐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저거 계속적으로 이게 이 천막 농성장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국가 권력 그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국가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돈 자체를 줄여야 되고요. 국가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인사 있잖아요. 공직 인사든 아니면 공기업 인사든 이 자체를 갖다가 줄이고 그들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또 노출을 해야 사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그 힘인 그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표적 수사 조사 뭐 감사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 견제 감시 장치를 튼튼하게 설치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도저히 어떤 살 수 없는 나라로 그렇게 아마 바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